그럼 마지막 챕터로 온프레미스 DB를 애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애저의 세 가지 SQL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하나의 인스턴스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지, SQL 에이전트나 링크드 서버 기능이 필요한지, 여러 에이전트나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 반드시 OS 기반에서 서비스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기능상, 성능상, 상황이나 조건들을 저희 같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논의를 거친 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을 결합한 SQL 매니지드 인스턴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이 자료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모든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들을 나열한 목록인데요. 어떤 소스 DB를 어떤 타겟 DB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라클을 하나 샘플로 보시면 오라클을 포스트그레SQL이나 애저 SQL 서버들, 애저 시냅스 등등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온프레미스에 있는 오라클을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SQL 서버로 바꾸는 경우가 뭐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매우 드문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DBMS의 기종을 바꾼다는 것은 개발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대수술이기 때문에 원래 그럴 목적이 아니었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친절하게 가이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으니 필요하신 상황에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SQL 서버는 SQL 서버로, MySQL은 MySQL로, 몽고DB는 몽고DB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각 마이그레이션 케이스의 링크를 누르시면 어떤 툴로 어세스먼트를 하면 되는지, 어떤 툴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되는지, 마이그레이션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오프라인으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방식의 마이그레이션은 현재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면서 DB의 트랜잭션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동기화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복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애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마이그레이션 툴인 DMS라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설치해서 사용하는 툴은 아니고요. 애저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인데요. 마이그레이션 할 소스 DB와 애저의 타겟 DB를 서로 연결시키고 스키마와 DB 오브젝트들 데이터를 옮겨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SQL 서버뿐만 아니라 MySQL, PostgreSQL, MongoDB들도 DMS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DB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도구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툴들도 있고 서드파티 툴들도 있습니다. 별표가 없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것들이고요. 별표가 있는 것은 서드파티 도구들입니다. 스키마만 이동시킬 수도 있고 온라인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과 복제가 가능한 툴들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SQL 서버 마이그레이션을 하다 보니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도구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서드파티 도구들은 많이 사용해 보지 못했지만 여기에 나열된 소스 DB와 애저의 타겟 DB들의 리스트들을 살펴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는 도구들을 선택하여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DMA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MA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DMA는
설치형 프로그램으로서 SQL 서버의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어세스먼트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버전 변경 없이 이동할 경우 어세스먼트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DMA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 버전에서 2019로 버전이 올라간다거나 파스DB로 간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어세스먼트를 수행하여 그 호환성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 리포트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어플리케이션이나 DB 스키마, SQL 쿼리 스크립트 등 코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포트 내용 결과가 그 수정 사항이 너무 과하거나 영향도가 클 경우에는 고객사 개발팀과 논의하여 다른 DB 서비스나 다른 버전으로 바꾸어야 할지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DMA는 이런 용도로서 SQL 서버의 마이그레이션 과정 중에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DMA는 자체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 기능도 내장하고 있어서 그렇게 대용량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면 어세스먼트 수행 후 마이그레이션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프로덕에서 돌고 있는 SQL 서버의 OS 로컬에다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으며 DB에 연결 가능한 다른 윈도우즈 서버나 PC에 설치하여 원격으로 실행시키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DMA로 어세스먼트를 수행했을 때 나온 결과 리포트를 샘플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어느 고객사 SQL 서버 2012 버전을 애저 매니지드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DMA로 진단을 했던 자료인데요. 애저의 SQL 서버들은 최신 버전 상태와 가깝기 때문에 2008, 2012와 같이 버전 차이가 많이 나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경우 임팩트 되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내용 중 일부를 보시면 예전에 사용하시던 콤마로 테이블 이름을 나열하던 조인 표기를 레프트, 라이트, 이너, 아우터로 명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용은 가능하지만 성능상 느려질 수 있으니 바꾸길 권장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보이고요. 이미지, 텍스트 같은 데이터 타입이 다음 버전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되니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하세요. 같은 내용도 쓰여져 있네요. DMA는 이런 식의 자료들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DMA가 진단을 더 잘 내리기 위해서는 SQL 서버 내에 스크립트 오브젝트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스토어드 프로시저 사용의 장점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쿼리들이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박혀 있으면 어떤 도구라도 당연히 진단을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DMA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SSMA라는 프로그램들은 SQL 서버가 아닌 이 기종의 DBMS를 SQL 서버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DBMS별로 프로그램을 따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잘 돌아갈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설치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DB 마이그레이션 수행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단계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수행되는 주요 스텝은 여기 우측에 파란색 글씨들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DMA 툴 같은 진단 도구를 이용하여 어세스먼트를 진행한 후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고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옮겨진 DB로 커넥션을 다시 맺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나리오 상에서는 세부적인 체크 사항이나 스텝들이 더 존재하긴 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DB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프로세스를 도식화한 자료인데요. 사실 고객사마다 서비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애저로 옮길 때 DB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서버들의 마이그레이션까지 같이 고려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여러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웨비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을 까먹었을까봐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겹더라도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 회사가 클라우드에서 SQL 서버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매달 나오는 청구서에는 이렇게 컴퓨팅 비용, 윈도우와 SQL 서버의 라이센스 비용들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클라우드를 사용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라이센스를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라이센스 비용을 또 내는 것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WS도 라이센스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SQL 서버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면제해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윈도우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저를 사용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윈도우까지 모두 빼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아스를 쓰실 때 상황이고요. 실제로 클라우드에서는 파스DB를 쓰시는 고객들이 더 많으니 파스의 상황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아마존 RDS에서 SQL 서버는 라이센스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센스 비용을 다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애저에서는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SQL 서버를 애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하시면 얼마나 손해인지 충분하다 못해 너무 과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윈도우즈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SQL 서버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애저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CN토트 같은 파트너사가 비용 상담부터 기술 지원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수많은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여러분들 곁에서 24시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저희 CN토트가 돕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